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400곳의 공장과 연구소가 동시에 멈췄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오류라 하기엔 6시간 간격으로 찍히는 붉은 점들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은 뜻밖의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방향의 주인공은 단 한마디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헤이즈입니다. 국제공급망 분석가로 15년간 세계 경제의 혈관을 추적해왔죠. 숫자와 패턴이 말하는 진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 모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첫 번째 알람이 울렸어요. 독일 뮌헨의 BMW 협력사가 갑자기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별것 아닌 듯 보였죠. 공장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멈추니까요. 하지만 오전 11시 두 번째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국 디트로이트의 GM 전기차 생산 라인이었어요. 뮌헨과 정확히 5시간 30분 차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 45분. 세 번째 알람. 일본 도쿄의 소니 반도체 공장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다시 5시간 45분 간격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세계 지도를 띄우고 세 개의 빨간 점을 찍었어요. 뮌헨, 디트로이트, 도쿄. 완전히 다른 대륙, 완전히 다른 산업,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었죠. 하지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8번째 알람이 울렸어요. 브라질 상파울로의 에어버스 협력사였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8개로 늘어났죠. 모든 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5시간에서 6시간 30분. 마치 누군가 시계를 보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너무 정교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걸. 자정이 지나자 12번째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호주 시드니의 보잉 협력사였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번져나간 거였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걸.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세계 곳곳의 스위치를 차례로 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각 공장에서 보고한 중단 사유였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지연, 소프트웨어 동기화 실패, 센서 모듈 인식 오류. 모두 다른 이유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핵심 부품과 시스템이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세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단지 확신만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제 12개의 붉은 점을 발견한 후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6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프랑스 툴루즈의 에어버스 공장. 13번째 알람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클라라 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기술정책 자문관인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날카로운 분석가죠. 엘리엇,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에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스위치를 조작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거죠. 그때 컴퓨터가 또 울렸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봄바르디어 공장. 6시간 20분. 제가 중얼거렸어요. 너무 정확해요. 클라라가 화면을 보며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이건 지구 자전을 고려한 타이밍이에요. 누군가 시차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제 등줄기로 차가운 감각이 흘렀습니다. 국가급 작전 수준의 정밀함이었어요. 오전 10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공장 시스템에서 같은 공급업체 코드가 발견된 거예요. KR-2024-TNG. KR이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국가 코드 같은데.
하지만 공식 정보를 찾을 수 없어요. 클라라가 대답했어요. 정오가 되자 21번째 알람. 지도 위의 붉은 점이 유럽에서 북미, 아시아, 남미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제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엘리엇 헤이즈 씨,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강대국만 바라보지 말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A. J. 클라라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세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작지만 정교한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40번째 알람.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모든 공장이 동시에 가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24시간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시연을 보여준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24시간짜리 시연이 끝난 후 제 사무실엔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마커스 벨 미국 상무부 차관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평소 온화한 미소를 잃은 채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죠. 엘리엇, 어젯밤 보고서 봤어요.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분석을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마커스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단이라뇨? 그 사실을 공개하는 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미국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며 항의했습니다. 마커스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 조사는 여기서 끝내세요. 보고서도 기밀로 분류됩니다. 15년간 정부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었어요. 때로는 진실보다 안정이 우선시된다는 걸.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이메일로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엘리엇 씨, 압박을 받고 계시죠?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찾던 답의 일부입니다. -A. J. 클라라가 암호를 해독했어요.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구조도였어요. 애플, 테슬라, 보잉, 에어버스. 모든 기업의 핵심 부품 공급원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 개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수백 개의 선이 뻗어나가 전 세계 공장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거미줄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점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 공급망을 조종할 수 있는 구조예요. 클라라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때 마커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2명의 보안 요원과 함께였어요. 엘리엇, 컴퓨터를 꺼주세요. 국가 기밀을 다루고 있거든요. 2명의 보안 요원이 제 양옆에 섰어요. 하지만 클라라가 재빨리 USB에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휴가를 떠나는 게 어떨까요? 마커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인지를.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클라라의 USB 속 데이터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주말 휴가라는 명목의 강제 격리에서 돌아온 월요일, 저는 클라라와 비밀 장소에서 만났어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USB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라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엘리엇, 이거 정말 믿기 어려워요. 화면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핵심 기술 인프라의 의존도 분석이었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83%, 메모리 반도체 74%, 디스플레이 부품 68%. 클라라가 읽어내렸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확한가요? 3번 검증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 모든 기술이 한 지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작은 점의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한국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놓쳤던 거죠. 클라라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A. J였어요. 엘리엇 씨, 진실을 발견하셨군요.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그 결과에 더욱 놀라실 겁니다. 통화를 끊고 우리는 즉시 경제 모델링을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이 주요 부품 공급을 3개월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GDP 2.3% 하락. 클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타격이에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실업률 15% 상승, 자동차 산업 90% 마비, 전자제품 70% 감소. 수치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 클라라, 이 데이터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까요? 마커스가 막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망설였어요. 국제학술 컨퍼런스라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이틀 후 클라라가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각도의 분석이었어요. 엘리엇,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그녀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요? 한국의 또 다른 무기예요. 바로 문화죠. 클라라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의 글로벌 영향력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시청률이 800% 증가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바로 이거예요. 클라라가 다음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류 팬들의 한국 제품 구매율이 일반인보다 320% 높아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320%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89%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충격적인 사진을 보여줬어요. 브라질 상파울로의 거대한 광장에 모인 8만 명의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함께 울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인가요? 지난주요. 한국 드라마 시즌 피날레를 8만 명이 함께 본 거예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A. J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눈물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하드웨어로는 공급망을 장악하고 소프트웨어로는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클라라, 이건 완전한 전략이네요. 맞아요. 총 없는 전쟁의 완벽한 승리예요. 그녀가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문화적 영향력의 경제 전환 효과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류가 확산된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도가 65% 상승했고 UN 투표에서도 한국 지지율이 크게 늘었어요.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전략적 소프트 파워예요.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로 몸을 묶고 문화로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21세기형 패권 장악이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파워였습니다. 하버드 국제전략 컨퍼런스 발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마커스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엇,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어요. 그 발표를 취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진실? 마커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엘리엇, 당신이 말하려는 그 진실이 국제관계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 미국의 한국 편향 정보 유포 강력 규탄. 마커스가 제 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보세요. 벌써 시작됐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보가 유출된 걸까요?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나요? 그게 중요한가요? 마커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의 발표가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클라라가 급히 연락했어요. 엘리엇, 큰일 났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미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니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 정부까지 나서서 제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때 제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리엇 씨, 모든 거대한 변화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하죠. 용기를 내세요.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정해졌어요. 아무리 큰 압박이 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커스가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엘리엇, 만약 발표를 강행한다면 당신의 15년 경력에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마커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경력을 망친다면 그런 경력은 필요 없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할 건 진실을 숨기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하버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세계를 바꿀 폭탄 선언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국제전략 컨퍼런스 당일. 강당엔 전 세계에서 온 외교관, 학자, 기업인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까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엘리엇 헤이즈를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단에 올라서자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첫 줄에는 중국 대표단, 그 옆으로는 일본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세요. 저는 최신 아이폰을 들어 보였어요. 미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분해해보면 다음 슬라이드에는 스마트폰 부품도가 나왔고 60% 이상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애플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핵심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배터리 기술 83%, 메모리 반도체 74%, 디스플레이 68%. 중국 대표단의 한 사람이 급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의도적으로 세계 경제를 조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시연입니다. 시연이라뇨? 지난달 72시간 동안 일어난 400건의 공장 중단 사태 말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우리 없이는 당신들도 멈춘다는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 그렇게 높습니까? 삼성의 3나노 공정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합치면 저는 브라질 광장의 8만 명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총 없는 전쟁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질문이 빗발쳤지만 제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하버드 발표가 끝난 지 불과 6시간 만에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에서 국제 뉴스를 보니 제 발표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21세기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부상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장악한 작은 거인. 더 놀라운 건 각국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긴급 한일 기술 협력 회의를 제안했고 독일은 한독 첨단 기술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한중 전략 대화를 재개하자고 나섰어요. 제 휴대폰에 제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엘리엇 씨 축하합니다. 당신이 세계사의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며칠 후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예상치 못한 환영이었어요. 마커스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엘리엇, 당신이 옳았어요.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백악관에서 한국 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거죠. 일주일 후 의회 청문회에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문도 한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리드 씨, 미국이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상호 존중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미국의 하드 파워가 결합되면 최강의 파트너십이 될 수 있어요. 몇 주 후 서울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죠. 한국이 주최하고 세계가 모인 회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21세기는 기술과 문화의 시대다. 한국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잘 적응한 국가다.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이제 진정한 21세기의 빛은 태평양 건너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계는 한국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었죠.